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어제 까눌레를 먹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빵집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0% 할인을 해서 6시 이후에 할인하면 사려고 기다렸는데 품절이 되어서 결국 먹지 못하고 말았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망설인다.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를 외치면서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아예 선택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빛이 나서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확신이 섰다면 우물쭈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기회가 있을 때 강력하게 휘어잡아라. 오늘은 미리 정가에 샀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면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을 때 그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로에게 멋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느낄 수 있게 만들 좋은 방법이 내게는 하나 있다. 바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말이 아닌 글로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럼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면 이렇다. 1. 누구나 처음에는 생각을 글로 쓰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쓰지 뭐 라는 마음으로 제안하려는 내용을 글로 쓰기 시작하지만 생각만 하던 내용을 글로 쓰기 위해 깊이 사색하며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뉜다. 2. 하나는 내가 생각한 것이 그렇게 괜찮은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실망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할수록 더욱 귀한 제안이네 라는 희망이다.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몰랐을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3. 전자는 글을 쓰다가 생각한 것 이하의 가치를 느끼며 중간에 멈추고, 후자는 생각한 것 이상의 가치를 느끼며 오히려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처음 그 이상의 내용을 글로 담아 상대방에게 전한다. 자신의 생각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글로 써보라. 말로만 전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을 글로 쓰면 선명하게 알 수 있다. 글로 쓰며 생각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버릴 수 있고, 생각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더욱 귀하게 쓸 수 있다. 글이라는 일상의 마법을 자주 사용하라. 당신이 살아갈 일상의 수준이 몇 단계는 순식간에 높아질 것이다. 나도 내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 아이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따뜻한 말들. 하루는 서점에서 우연히 정말 기적과도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쓴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을 읽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거죠.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있던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집중해서 읽고 있네. 이 책이 그렇게 재미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가끔 짜증이 날 때 나도 그걸 말로 표현하고 싶었거든. 몰라서 많이 답답했어. 나도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짐작도 하지 못했던 아이의 진지한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때를 쓰고 화를 내는 아이들도 역시 그런 자신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되는지 그걸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더 때를 쓰며 화를 냈던 거죠. 분명하게 알려주면 되는 말을 그저 혼내기만 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했던 거였습니다. 아이도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요. 단순히 말이 많은 것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말이 많다는 건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다 꺼내는 것과 같을 수 있죠. 늘 후회를 하면서도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빨리 나가지 않고 뭐라고 있어? 말 좀 그만해. 좀 조용히 먹자. 너무 늦었잖아.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 자야지. 양치하고 얼른 세수하고. 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슬픈 사실은 그 시절 그렇게 내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부모님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은 차분하게 알려주지 않고 혼만 내는 걸까? 그러나 그 마음 다 잊고 지금 아이에게 말로 주는 상처를 대물림하는 내 모습을 보면 아이에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따뜻한 말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난 또 이렇게 상처만 주는 말을 하고 있네.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속에서 꺼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가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평생 내 부모님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니까요. 모르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오랫동안 사색하며 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며 살기.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을 통해서 그토록 여러분이 원했던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며 혼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설명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아이 안에 다정하고 따뜻한 말이 가득할 수 있다면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로 근사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자존감도 높아지며 정서에도 좋겠지요. 나이나 아이 수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시작하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기적입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책, 초등학생, 책 육아, 자녀교육 필사, 5세, 6세, 7세, 8세, 9세, 그림책, 동화책,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살아갈 수준의 차이를 결정한다.